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혼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말 못할 아픈 과거가 있어요. 수십 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아빠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설명해 주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어떤 이유였는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서울역에서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차표를 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엄마를 닮은 사람을 발견했는지 옆에 엄마가 있는데도 그 알 수 없는 아줌마를 막 따라갔어요. 그냥 홀린 듯이 낯선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 소리 지르며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주 어린 동생이 엄마 품에서 칭얼대며 울고 엄마는 제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정신이 팔려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그때 어떤 할머니께서 본인이 아이 안아줄 테니 빨리 첫째 찾아보라고 그랬나 봐요. 엄마도 그때 정신이 없으니 여동생을 모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를 찾아 나선 거죠.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엄마 닮은 아줌마를 놓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 틈에서 막 울고 있는데 하늘 색깔 옷에 남색 모자를 쓴 경찰 같은 사람이 절 번쩍 안아올리면서 엄마한테 가자 하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다 준 기억이 있어요. 저를 찾아다니던 엄마는 저를 혼내면서 낯선 사람 따라가면 어떡하냐고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고 하면서 제 등을 막 두들기며 혼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를 찾자마자 엄마는 불현듯 여동생이 생각나는지 제 여동생을 데리고 있었던 할머니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제 여동생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엄마는 찾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서울역 전체에 동생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오는데도 동생을 데려간 할머니와 동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된 영무원 직원분들과 경찰들이 와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새벽까지 엄마는 정말 실신할 듯이 동생을 찾았습니다. 저는 겁에 잔뜩 질린 채 여자 영무원 언니 옆에 꼭 붙어서 쥐죽은 듯이 상황을 지켜보았고요.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30여 년간 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생계도 내팽겨둔 채 전국의 고아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전단지도 뿌리고 그 여름 더운 날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아이를 찾는다는 전단지와 함께 서울역을 떠나지 못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바보로 만든 다음 팔아버린다는 소문도 무성했고 섬에 팔아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엄마는 돈도 없는데 배를 빌려서 전국에 있는 섬에 가시기도 했고 지하철역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미친 듯이 달려가 얼굴을 확인하기도 수백 번. 그렇게 엄마는 수십 년간을 당신 때문에 아이가 없어졌다는 죄책감과 함께 결국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명은 심장 판막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완전 쪼그라들고 뇌경색, 부정맥, 갑상선 등 합병증까지 생기셨죠. 엄마는 떠나기 직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한테 여동생을 맡기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나 미안하고 내가 떠나고 여동생을 찾게 된다면 엄마가 많이 미안했고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이를 찾느라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늘에서라도 널 지켜주겠다며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엄마가 찾지 못한 동생을 나라도 책임지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6년간을 수험생활 끝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위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늙어서도 동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습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린 제 동생처럼 부모님을 잃고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홀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선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를 병행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제의하고 스카우트 연락도 많이 왔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소송 단계와 재판 단계, 모든 단계에서 조력을 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한 섬에서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발견되어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가 한 TV 프로그램 취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십 년간을 무임금 노동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상받게 하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사노동을 하고 부당하게 처우받는 여성분들 위주로 사건을 맡았는데요. 수사를 하고 분석을 하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건을 맡은 2명의 여성분 중 한 분은 외국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온 분이라 신분이 특정되었는데 한 분은 아주 어릴 적부터 부모도 없이 주민번호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 때문인지 유난히 그 여성분에게 신경이 많이 가더라고요.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무표정으로 있는 모습이 엄마가 힘들어할 때 얼굴에서 보인 분위기와 너무나 닮아서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실종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혹시 모르니 가족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여성분을 경찰에 유전자 정보 등록을 시켰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등록시킨 이 여성분이 유전자 정보가 부모님을 찾게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국립과학조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한 가족들과 이 여성분이 친자관계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경찰에 통보된 것입니다. 정말 기적같이 그 여성분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수십 년 전 놀이터에서 딸을 잃어버린 후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봉고차를 사서 딸의 얼굴을 현수막으로 만든 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니 전전긍긍하던 중 기적적으로 딸을 찾게 되신 것이었지요. 정말 제 여동생을 찾은 것 마냥 너무너무 기뻤고 그 가족들도 저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저는 끝까지 그 여성분에게 법적 도움을 주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참 기쁘고 변호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죠. 내 여동생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생사라도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니 여동생이 더욱더 보고 싶더라고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여동생의 얼굴. 그때 그 서울역의 기억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다시 변호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3년 정도 흘렀을까요? 갑자기 실종수사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동생을 찾은 것 같다면서요. 미국에 입양된 동생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찾고 싶다며 경찰청 장기 실종 소속팀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실종 및 입양 기록을 확인하여 국제우편으로 동생의 DNA를 확보하고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가족들의 DNA를 비교한 결과 저와 동생이 가족관계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였어요.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생은 앵벌이로 지하철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동생을 감시하던 사람들을 피해 버스 정류장 쪽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한 어른에게 미아 신고를 당하고 그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입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네요. 피눈물이 나는 생이별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엄마까지 돌아가신 후에야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하늘이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저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게 된 그 여성분 생각도 나면서 엄마 생각도 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나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저 애가 내 동생이구나 정말 바로 알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동생을 보자마자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꼭 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미안해.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많이 널 사랑했어. 많이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자매 만난 거 알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은 다행히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어눌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원래 고향인 한국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틈틈이 한국말과 드라마나 예능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너무 감사하던지요. 서울역에서 너를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널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단 한숨도 마음 편히 잘 수 없었고 수면제가 없으면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차마 널 세상에 혼자 두고 나 혼자 죽을 수 없었기에 악착같이 살았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말했네요. 저와 동생은 정말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 흘리며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너무 기쁘고 슬프고 먹먹하고 한스럽고 복잡 미묘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몇 번이라도 저와 동생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만나기를 약속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동생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엄마에게 떳떳할 것 같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아동 실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 납치해서 돈벌이로 이용하거나 수단이 되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동 납치는 그 가족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간접살인입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아픔을 봐서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아동들이 실종되고 납치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혼자 구걸하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신고가 그 아이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구원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